안녕하세요. 스포츠베스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5일 가족방에 공개된 유로파 리그와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5.4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의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단체 카카오톡방 입장 시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5년 3월 8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피닉스 선즈의 맞대결인데요. 현재 플레이오프를 향한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양팀, 서부의 강자 덴버와 생존을 위한 피닉스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피닉스 선즈는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규 시즌이 단 5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남은 20경기가 모두 결승전과 같은 중요한 경기들이죠. 최근 3경기 중 2승을 거두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기는 바로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23점 차를 뒤집으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에서 케빈 듀란트와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의 벤치에서의 언쟁이 화제가 됐었죠. 경기 후 듀란트는 우리가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갈등을 일축했습니다. 어쨌든 듀란트는 팀의 핵심인데요. 현재 평균 26.9득점으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클리퍼스전에서도 34득점으로 팀을 이끌었죠. 데빈 부커와 브래들리 빌도 중요한 공격 옵션이지만 피닉스가 덴버를 잡기 위해서는 듀란트의 활약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피닉스에게 매우 중요한 원정 4연전의 경기 시작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번 시즌 덴버와의 맞대결에서 1승 2패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2월 8일 덴버전 패배 당시 듀란트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경기에서 피닉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인데요. 먼저 케빈 듀란트, 그는 이번 시즌 덴버전에서 평균 25득점을 기록했지만 부상으로 한 경기를 결장했던 만큼 이번 맞대결에서는 더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데빈 부커, 그는 덴버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인데요. 부커는 최근 10경기 중 7경기에서 25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서부 컨퍼런스 2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부상 이슈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전 포워드 에런 고든이 발목 부상으로 최근 3경기 연속 결장했고 벤치의 핵심 자원인 줄리안 스트로더도 무릎 부상으로 최소 4주 동안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페이튼 왓슨이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최근 세크라멘토 킹스전에서 복귀전을 치르며 16분 동안 코트를 밟았습니다. 아직 경기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는 팀의 블록 리더로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덴버의 핵심 니콜라 요키치는 여전히 MVP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평균 28.8득점, 12.8 리바운드, 10.4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최상위권에 있는 만능 플레이어죠. 여기에 이 옵션인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꾸준한 활약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덴버는 피닉스를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 중인데 이번 맞대결에서도 강한 홈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올 시즌 트리플 더블 머신으로 활약 중이며 페인트 존에서의 지배력이 엄청난데요.
게다가 이번 시즌 피닉스전에서도 3경기 평균 3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말 머레이, 그는 덴버의 공격을 조율하는 핵심 가드이며 3점슛과 돌파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인데요. 피닉스의 불안한 외곽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자말 머레이입니다. 자, 양팀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피닉스는 덴버의 강력한 페인트 존을 피하기 위해 속공과 외곽 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듀란트와 부커는 강력한 1대1 공격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덴버가 요키치를 수비에서 끌어낸다면 피닉스가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덴버의 벤치가 다소 약해진 만큼 피닉스는 벤치 득점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덴버는 요키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느린 템포에서 효율적인 공격을 노릴 텐데요. 특히 피닉스의 인사이드 수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요키치가 미스매치를 활용하여 포스트업 공격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덴버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피닉스의 속공을 차단하며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이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덴버 너게츠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저 스벤은 이번 경기 지난 맞대결에서 듀란트가 결정했던 점을 고려하여 듀란트와 부커가 활약하며 피닉스의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피닉스의 프랜을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맞대결인데요.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오클라호마와 원정 7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포틀랜드가 맞붙습니다. 과연 이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오클라호마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며 이번 시즌 평균 132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16경기에서 무려 14승을 거둘 뿐만 아니라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7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다소 불안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결장입니다.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최근 두 경기에서 92점을 몰아넣으며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게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루겐츠 도트, 제일런 윌리엄스, 아이제아 하텐슈타인도 출전 이후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며 채트 홀렌그렌도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라호마는 최근 수비 조직력을 회복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멤피스전에서도 120대 103으로 승리하며 수비력을 다시 한층 강화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오클라호마의 주요 선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클라호마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빠진 만큼 조시 기디가 공격 전개를 이끌어야 하는데요. 기디는 평균 12.3득점, 6.5 리바운드, 5.4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며 코트 비전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포틀랜드의 수비가 허술한 만큼 기디의 패싱 능력이 오클라호마의 공격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클라호마는 채트 홀렌그렌이 나온다면 그의 존재감이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인데요. 현재 평균 16.6득점, 7.8 리바운드, 2.5 블락을 기록하며 오클라호마의 수비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3점 슛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틀랜드의 수비를 흔들 수도 있는 홀렌그렌입니다. 또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빠진 만큼 외곽 득점이 중요해지는데요. 이삭 조는 올 시즌 3점 슛 성공률 43%를 기록하며 폭발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삭 조의 3점 슛 성공 여부가 승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틀랜드는 현재 시즌 최장 원정 7연전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요. 이 기간 동안 4승 2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3경기 중 2패를 당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보스턴전에서 128대 118로 패배하며 수비 불안을 드러냈죠. 또한 부상 문제도 심각한데요. 현재 디안드레 에이튼, 제라미 그랜트, 로버트 윌리엄스가 결장이고 댄리 아브디아도 최근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에는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바리 워커입니다. 그는 보스턴전에서 30분간 출전해 22득점, 3점슛 6개를 성공했고 특히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선수입니다. 포틀랜드의 핵심 선수로는 유서프 너키치 선수가 있겠는데요. 포틀랜드가 승리하려면 너키치의 골밑 장악력 또한 필요합니다. 오클라호마의 빅맨들이 결장하게 될 경우 너키치는 페인트존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키치의 활약도 이번 경기의 중요 요소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자바리 워커는 벤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인데요. 보스턴전에서 22득점을 기록하며 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포틀랜드가 승리하려면 워커가 또다시 3점슛을 터뜨려야 합니다. 양팀의 전술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없는 만큼 조시 기드가 볼을 컨트롤하며 공격을 조율해야 하는데요. 평소보다는 슈팅보다 패스를 통하여 동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채트 홀런그렌이 출전할 경우 그의 페인트존 지배력이 관건인데요. 공격에서는 미드레인지와 3점슛을 활용한 스페이싱을, 수비에서는 블록과 리바운드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트와 윌리엄스가 빠진 상황에서 오클라호마는 3점슛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삭조와 에런 위긴스가 얼마나 정확하게 3점을 꽂아 넣느냐가 승부를 결정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포틀랜드의 전술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클라호마의 빅맨들이 빠진다면 너키치가 적극적으로 포스트업을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채트 홀런그렌이 없는 상황에서는 골밑 득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포틀랜드이고요. 오클라호마는 강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격을 서두를 경우 턴오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틀랜드는 빠른 템포로 공격 전환을 시도하며 쉬운 득점 또한 노려야겠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벤치 멤버들의 활약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자바리 워커와 스카일라 메이스가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득점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 변수가 많은 경기이지만 오클라호마는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뿐더러 최근 포틀랜드와의 맞대결 15경기를 모두 포틀랜드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기 클리블랜드와 샬럿 호네츠의 맞대결인데요. 현재 12연승을 달리고 있는 클리블랜드와 8연패의 늪에 빠진 샬럿. 이 경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인데요. 최근 12연승을 달릴 뿐더러 NBA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었죠.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는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데요. 헤드코치 케니 애킨스는 운이 따른 것도 있지만 NBA에서 승리하는 건 정말 어렵다며 팀의 집중력을 강조했죠. 특히 도노반 미첼의 폭발적인 득점력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13경기 중 9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반 모블리의 성장세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지난 샬럿과의 경기에서는 커리어 하이 41득점을 기록하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클리블랜드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을 한번 볼 텐데요.
도노반 미첼 같은 경우 최근 13경기 중 9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클러치 상황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샬럿전에서 확실한 경기 지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미첼입니다. 또한 에반 모블리는 샬럿전 킬러인데요. 지난 샬럿전에서도 커리어 하이 41득점을 기록하고 수비에서도 골밑을 완벽히 장악했죠. 샬럿의 약한 인사이드를 공략할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샬럿 호네츠는 8연패를 기록하며 클리블랜드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헤드코치 찰스 리는 우리는 싸우고 있다. 하지만 경기 중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샬럿은 경기 초반부터 수비에서 문제를 보이며 상대에게 쉽게 점수를 내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격 실패 후 빠르게 무너지는 멘탈도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찰스 리 감독은 공격에서 실수가 나오면 그것이 곧바로 수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었죠. 게다가 팀 내 주요 득점원인 브랜든 밀러가 시즌 아웃, 라멜로 볼과 마일스 브리지스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부족한 전력으로 인해 연패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샬럿의 핵심 선수로는 당연 라멜로 볼인데요. 올 시즌 평균 26.2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미네소타전에서는 마일스 브리지스와 함께 51득점을 학잡하기도 했죠. 하지만 팀이 승리하려면 주변 선수들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마일스 브리지스는 최근 경기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력 기복이 심한 선수입니다. 클리블랜드의 강한 수비를 상대로 공격 루트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양팀이 집중해야 할 전술적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샬럿은 인사이드에서 약점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는 에반 모블리와 제럿 알렌의 포인트존 수비와 리바운드 장악이 필수입니다. 샬럿의 주요 득점 루트인 라멜로 볼과 브리지스의 드라이브인을 차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샬럿은 수비적인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턴오버를 줄이고 빠른 공격 전개를 하게 된다면 손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다리우스 갈랜드가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빠르게 찬스를 만들고 미첼의 미드레인지와 외곽슛을 활용해야 될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리고 샬럿의 공격 패턴은 라멜로 볼의 플레이메이킹에 크게 의존하는데요. 클리블랜드가 라멜로 볼을 하프라인부터 압박하게 된다면 샬럿의 공격 전개가 느려지고 턴오버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첼과 오코로가 강한 1대1 수비를 통하여 볼 핸들러에게 압박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샬럿이 승리하기 위해선 라멜로 볼이 빠른 템포로 경기를 이끌어야 하는데요. 클리블랜드의 하프코트 수비가 강하기 때문에 샬럿이 느린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 득점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빠른 패스워크와 트랜지션 속공으로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샬럿이고요. 샬럿은 경기 초반부터 페인트존 득점 비중 또한 높여야 합니다. 클리블랜드는 강한 인사이드 수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샬럿이 공격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노리며 세컨 찬스를 만든다면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닉 리차즈와 마일스 브리지스가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싸움에 가담해야겠죠. 또한 샬럿은 클리블랜드가 인사이드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샬럿이 외곽에서 3점 슛을 얼마나 성공시키느냐가 관건인데요. 라멜로 볼과 워싱턴, 마일스 브리지스의 3점 슛 성공률이 38% 이상 정도 나온다면 클리블랜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 요소를 살펴봤을 때 클리블랜드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클리블랜드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3월 8일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베스트 픽스터 수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